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데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돼. 뭐 이런 각종을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애 하나 있어. 네, 우리는 고품격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 방송이 아니어도 들을 만한 방송은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더구나 우리는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깊이 있는 시사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하도 지랄 같아서 가만히 입 닫고 살 수 없어서 여기에서라도 씨부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분노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조회수의 딱 절반이 되고 있는 구독자 수는 구독 않고 보는 두 분 중에 한 분 지금 당장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1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너무 이게 밑으로 깔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인트로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왜? 자, 윤석열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고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게 주댕이로 할 말입니까? 아니,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놈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국가를 아예 통째로 말아 처먹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씨, 당신의 그 멍청한 대가리로 백날 첫날 고민한다고 뭔 답이 나오겠어? 노동자 때려잡을 국리 말고 방송 장악 국리 말고 술 처먹을 국리 말고 지금 당신이 할 고민은 김건희 손잡고 어떻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네. 디질레오의 썰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이재희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함께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엉망이고 우리 이진호 대표도 마찬가지고 장난이 아니더라고. 와, 진짜 체온이 39.8도까지 올라가서 뭐 링거를 두르씩 맞고 난리를 쳤는데요. 아직 정상은 아닙니다.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건강관리라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또 이재희 군산 촛불행동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김상영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방금 해외 공연을 마치고 네, 동남아 수행 공연을 마치고. 이재희 부대표는 이제 노조로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스팔트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국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와. 우리 김상영 부대변인은 태국 순방 중에 위성 연결을 해도 괜찮은데 굳이. 방송 때문에 굳이 급거 조기 귀국을 해서 방송에 참여할 정도로 이 방송은 대단한 방송입니다. 다만 구독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자,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꿰찬 이후로 단 하루라도 조용한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쏟아지는 이슈들을 다 기억을 할 수조차 없어요. 방송에 어떤 아이템을 쓸까 하고 서너 개 고르려고 하면 참 고민입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아마 여론조사에 투표를 해서 골라야 할 정도로 그 이슈가 많은데요. 참 힘들어요, 고르는 것도. 골라놓으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오잖아. 고르면 또 새로 나옵니다. 또 나와. 뭐 썸네일 만들면 또 나오고, 뭐 퀴시트 써놓으면 또 나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당첨된 주인공은 한뚜껑입니다.
오늘 썸네일 주제는 한뚜껑은 불쌍한 피해자. 예,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소속 이면주 기자의 개인과 자택도 모자라서 MBC의 심장부와 같은 뉴스룸, 즉 보도본부까지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자, 명분은 한뚜껑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를 보셨는지 자, 말씀 나눕시다. 우리 먼저 누가? 이재희 대표님? 저는 이번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데 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이를 어떠한 식으로 뭐 유출이 됐는지, 어떤 유출시켰는지 이런 걸 조사하려고 했다면, 그냥 스마트 기기나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것만 했어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 의류까지 다 이렇게 그 압수수색 그 범위를 썼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 뭐 다이어리도 뭐 몇 년 지난 것까지 그걸 가져가니까 이제 그분이 이거는 지금 쓰는 게 아니다, 예전 거다 했더니 요즘은 이렇게 옛날 거에다가 그런 걸 적어놓은 사람들도 속에서 있다고 한다. 하면서 아니 심어놓은데 속에다. 그러니까 아니 그 핑계를 대고 뭐든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진짜 그 속옷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자 뭐 남기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의 이렇게 속옷까지 서로까지 뒤져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서 진짜 이런 인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하는구나. 아무 그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 자기네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예요. 맨날 북한의 인권을 나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혹시 우리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막 살림을 막 다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 혹시 당해본 적 있어요? 못 찾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막 뒤지기가 쉽잖아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압수수색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면 전날 연락이 와요. 무슨 끝나고?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와. 루트를 압수수색 갈 통해서? 것 같다. 갈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뭘 건들면 안 돼. 뭘 건들잖아? 그럼 그럼 증거인멸이야. 아니 원래 나는 이러고 산다. 자기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정리정돈하고 사는지 막 섞어놓고 사는지. 아니, 근데 그걸 압수수색을 알아. 하는데 미리 정보를 줘요. 미리 들어와. 얘가 음. 어떤 루트로든 이렇게 살짝 들어와. 압수수색이 언제쯤 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압수수색 전성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말 그대로 한동훈의 그 말처럼 뭐 주민등록 초본이 유출됐다. 그러면 유출된 주민등록 초본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군가 그러면 있어. 그게 증거잖아. 증거지. 그게 증거인데 뭘 찾겠다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은 일단 조사하고 하다가 증거가 있는 것 같을 때 진술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조건 압수수색부터 해놓고 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쇼죠, 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네. 것 같아. 니네 자꾸 보여주기 위한 거지. 나 건들면 나는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뭐 그냥 일반 기자 집에 가서 이렇게 집도 다 뒤져. 그러니까 니네 그냥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뭐 알려고도 하지 말고 방송하려고도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오히려 자택 압수수색보다 그 뉴스룸까지 뒤졌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충격적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치욕스러운 네. 감정을 심어주는 거잖아. 모욕스러운 감정을. 아이들이 심지어 보는 앞에서 속옷만 들어있는 서랍을 다 뒤집어 해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느끼는 그 치욕스러움을 다른 기자들에게도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뉴스룸 뒤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송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너네들 주둥이 잘 쳐듣고 찰 때 우리 공격하면 안 돼. 그런 경고를 하고 뭐 그런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압수수색 제가 딱 당할 때 그날 아침에 수사관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내가 돈이 좀 있었어. 5만 원짜리 몇 장이. 갑자기 딱 보더니 이게 무슨 돈이야? 무슨 돈이야? 그래서 무슨 돈이죠? 그냥 제 돈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돈을 막 사진을 막 찍어. 사진을 막 찍으면서 돈도 있으면 안 돼? 몰라. 이 돈 어디서? 이 돈 무슨 돈이에요? 아니 막 무슨 뭐 5만 원짜리 몇 장 되지도 아니야. 몇 장 있었어. 그게 이제 불법으로 이제 취득한. 아니 그건 돈 다발일 경우지. 다발도 아니야. 아니 몇 장. 뭐 4-5장? 갑자기 그걸 보더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막 사진을 막 찍어. 아니 이 군산에서 그렇게 무슨 돈 막 다발로 갖고 있는 것을 수사해볼 무슨 기회가 있겠어. 그러니까 몇 장이라도 막 신기하니까 막 했겠지. 뭐라도 이제 진짜. 이유를 찾고 싶어서. 아유 정말. 그렇죠. 뭐 MBC가 아니었다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그럴 일이 뭐 없죠.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윤석열이 지 입으로 새끼들 국회에서 서인이나 좀 파이든 쪽팔려서 어쩌나 이렇게 말했잖아. 그것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고? 아니 그러면 또 잊어먹을 때 된 거. 말한 것을 보도했는데 말 그대로. 근데 나 요즘에 그 언론들 이걸 보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 바이든 날리면 보도라고. 누가 날리면이라 보도했어? 날리면이라 보도한 방송 기자는 하나도 없어. 누구야 김은혜가 날리면이라고 한 것을 나중에 그렇게 보도를 한 거지.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꼭 이 방송사들이 바이든 날리면 보도래. 아니야. 바이든은 쪽팔려 어쩌나라고 한 말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는데 맨 먼저 보도했다. 근데 맨 먼저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벌써 1년 전 사건인데 그걸 좀 가지고 언제 너 걸리기만 걸려 하고 다 지금 콜 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이 기자를 통해서 유출된 어떤 뭐 근거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딱 엮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겠죠. 근데 얼마나 속상해 한동훈은. 아유. 진짜 불쌍해 죽겠대. 불쌍하네, 진짜. 막 기자들 앞에 가지고, 막 피해자가 말이야, 그 그냥. 보호를 받아야지, 막, 피해자가 이렇게, 개인정보 틀린 피해자가, 세상에 우리 이 날마다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그 수십 개씩 그 스팸 문자 어떤 정보를 어떤 애 빼다가 보내는지 그 새끼를 잡아다가 우리가 고소하면 다 그렇게 수사하나? 한동훈 진짜 불쌍하더라.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하는 같은 분 개인정보가 털렸으니. 한동훈 씨, 당신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냥 그만해, 장관. 안 하면 불쌍해. 되지. 불쌍해. 장관 안 하면 죽겠어. 그런 걸 뭐하러 하겠어. 누가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우리는. 아니, 그렇게 나약하고 힘도 없고 불쌍하고 막 그런 사람이 왜 굳이 일국의 보훈부 장관을 하겠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짓을 당하고 그래. 내려와. 안 쓰러 죽겠어. 안 쓰러 죽겠어. 야, 난 맘 아파 죽겠어. 그러다 머리 얼마큼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돈 받겠을까 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인물이니까 장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계속 감시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와. 근데 하여튼 한동훈이 이번에 그렇게 거품 본 이유가 자기 뭐 부동산 관련해서 그쵸. 네. 털려서 그게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뭐 위장 전입, 그다음에 뭐 위장 전입도 있대요? 위장 전입 오. 건도 있고 뭐 세금 탈루, 네. 정황 이런 것이 담겨 있는 문서가 유출됐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라고. 예. 그건 좀 국익에 반하는 거네. 우리 장관님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켜주네. 아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김건희 같은 이런 큰 범죄인도 끄떡 안고 사는데, 그 사소한 범죄 저지른 억울하지. 그게 뭔 죄야. 그럼 죄도 아니지. 장관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얼마나 불쌍해.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하는데 그 정도 비리 없이 어떻게 장관을 해? 그게 뭔 비리야. 그냥 기본이지. 기본도 안 돼. 어. 좀 더 해야 돼. 에휴, 그건 좀 더 있어 파다 보면 장인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럼 쪽팔리니까 한동안 더 내놔, 더. 나게 큰 거 됐거든요. 그럼 내놔봐봐. 응? 그러면 더 인정해줄게. 아유, 불쌍해. 불쌍한 자식. 에이, 자식. 너무 불쌍해. 에이. 뭐 모금이라도 좀 해줘야 되나. 우리 모금 계좌라도 하나 올려야 되나. 참. 18원씩 이렇게 보내게? 그러니까. 우리 태국에서 날라온 김상명 부대변인 묻지만 말고 한 말씀 하시봐. 태국은 좀 어때요? 날씨 좋아? 태국은 잘 있지? 네네, 날씨 좋고요. 덥고. 더워? 엄청 더워. 덥죠? 엄청 더워? 더웠어요. 네. 얼마나 어마어마하죠. 우선 저 거기 있으면서도 그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태국 그 가이드분이 태국 교민이잖아요. 근데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정권에 대한 되게 뭐랄까 불편, 불만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으더라고요. 가이드께서도? 네네. 아, 맞다.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듣기는. 보는 국내 상황, 그리고 그것들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외국인이라보다 저 재외국민들이니까요. 재외국민들. 그분들 같은 경우 뭐 제가 뭐 짧은 시간 갔다 와가지고 많은 걸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한 번 더 갔다 와. 네 출장비를 좀. 아니, 청구해. 네. 아니 근데 그 어느 순간 이제 본인 이제 가이드란 직업이 이제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뭐 시간을 좀 끌어주고 그 사람들의 무료한 시간도 달래주고 정보도 전달해주고 하는데 은연 중에 본인 삶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인 학교를 저희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한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정부가 와서 약속을 한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거다. 이게 발을 되게 조심하야 되는 저는 그렇게 캐치를 한 거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사실 생계 위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지지자인지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을 되게 조심하면서 하는데 와서 선거 전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시켜서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정권인지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되려 지금 국왕 욕을 비대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그 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한인 학교를 세우고 지금 운영을 하고.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네네. 그렇게 한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정부하고 대사관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그 태국 국왕인 라마 10세하고 10세 하면서 욕을 하긴 하더라고요. 현 정부를 제 입장에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 태국 정부에 대한 지금 왕에 대한 불만으로 좀 희석해서 대체해서 요거 좀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와가지고 이제 며칠 비웠는데도 이렇게 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한 일주일 채 안 되게 비웠는데도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 정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초본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 필요해가지고 원초본을 띄면은 주소지 변동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전입이라든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잠깐 검색해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가 삼성물산 부사장 소유의 아파트인데 시세에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라는 거를 그 초본을 띄면 이제 전입 일자랑 맞춰보면 그 전입 일자에 그 거래 내역 신고가 있잖아요. 요새 신고를 안 잠깐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세 살아요? 네, 전세 산다고. 아, 진짜 불쌍하네. 네.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윤석열도 김건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나? 아크로비스타도 그래요. 너무 다 불쌍하네. 삼성이 다 전세, 연결돼 있고 그래. 집도 없어? 얼마나 근면성실한 사람들인데.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막 집을 아크로비스타 위아래를 막 나눠 살면서 막 그랬잖아. 아이고, 그랬구나. 본인 집이 아니에요. 삼성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아무튼 보면 지금 그러니까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국내의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할 수가 없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처벌로 돌아올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을 찾아서는 할 수가 없고, 그 위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도 나중에 그 일을 시켜놓고, 어떤 처벌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전부 다 출근하면 웅성웅성하고, 분위기 보기에 바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외국 태국까지 이야기가 가긴 갔는데 MBC를 압수수색한 것은 결국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이동관을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동관이야? 그것도 진짜 너무 신기해. 이동관이 MB맨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에서 MB맨이잖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 종합 변성 이런 거 종표 다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동관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방송 장악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 생태계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에 의해서 종편들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장악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손에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죠. 방송계를 모두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사람을 서울로 하는 것이 좋아.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것도 좋은데 정말로 찌질한 게 뭐요? 임기 2달밖에 안 남은 저 7월이 한상의 방통위원장 굳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기소해놓고 어라 이 새끼 뭐 기소당했네? 너 뭐 그럼 내려와야지. 아니 세상에 동네 양아치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 그러니까 목적이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전 정부가 부패해서 내가 나왔다라는 걸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마지막 그 보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2명 지금 남아 있는데 전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뭐랄까 공무원 그 말 안 하기로 국민권익위원장은 10개월 동안 감사했는데 단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거의 만장일치로 감사위원들이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이동관이라 이러면 진짜 간만에 들었거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진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동관이 좀비야 좀비 죽질 않아 이 그 인간. 이동관이 그 야, 아들 학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정순신과는 비교도 비교가 할 안 수 될 없는 정도로? 정도로. 아 그건 학폭이야 기본으로 깔아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모르겠어. 이제 이번에 물론 뭐 청문회에서 무슨 별 문제가 다 나와도 뭐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제이 씨가 말했는데 노조가 뭐 경찰이 뭐라 해도 뭐 신경 나선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걔네는 내 생각에는 청문회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해. 아, 얘는 진짜다, 찐이다, 우리 쪽이다. 뭐가 많아야지. 근데 그 남들한테 이렇게 욕 먹는 거 사실 기분 좋은 일 아니거든. 아니 근데 어저께 받나 학원 다니나?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 서울의 소리 보면은 12시간 녹취록인가 그 방송을 해요. 그 이명수 기자랑 나와가지고. 근데 이명수 기자하고 그 김건희 친척이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에 보면 그 친척이 그렇게 말을 해. 국민들이 김건희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벨소리를 다 하고 무슨 얘기를 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대. 그냥 건드리는 짓이다. 떠들어라. 그러니까 멘탈력이 대단들한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또 뭔지 알아? 그 이명수가 한번 그 김건희 사무실 무슨 뭐 교육시켜달라고 한다고 갔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렇게 김건희는 저쪽에 앉아있고 이명수가 이거 앉는데 저쪽에서 딱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손을 싹 잡았고 손금 봐줄게. 무슨 손금을 이제 보는데 여 뒤에서 이제 직원 2명이 이명수 손꼽으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밤일 되게 잘하겠다. 김건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난 침대에 누워질 테니까 교육해. 그리고 침대에 둔대. 교육해. 아니 근데 손금에 그 밤일이 나와? 모르지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 손금에 밤일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김건희한테 가서 물어봐. 다 나는 보고 와. 어떠냐고. 나 지금 진짜 궁금하네.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줘봐.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모실까요, 여기를? 어? 여기 한번 그러니까. 아, 정말 조심해. 김건희. 그러니까 소금 봐달라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또는 멘탈 이런 게 그렇게 저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는 그런 멘탈이 그냥 하루아침 생긴 게 아니라 맞아. 그 대학생 때부터 맞아.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지. 이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 끄떡 안 하는 거지. 험한 밤에 일하면서. 그게 그냥 그 생활이 된 거지. 생활화가 되었고 몸에 밴 것이 뭐 되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있잖아요. 더글로리 보면 걔네 엄마가 그 연진이네 엄마 맞죠? 연진 엄마 계속 그 무당만 해가지고 내보내준다고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애낀다고 뭐 어린 여자애 붙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경찰한테. 그런 샤머니즘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연진이 연기 잘하는데. 그런 느낌이 참, 아닌가. 머리도 연기 잘하는구나. 뭐 하여튼 결국은 뭐 방송 장악의 관건이랑 같은데 MBC를 먹이로 삼아서 방송 장악해 하면 다음 총선에서 뭐 승리하고 잘 될 것 같다는 멍청한 생각인 줄은 모르지만 다만 국민은 지들처럼 멍청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TV가 없어서 모르는데 뭐 웬 짐승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에 출연했다고 되게 시끄럽던데 그거 뭔가 알아요?
저는 봤어요. 나중에 유튜브로 봤어. 그 무슨 저는 하도 돌아다니고 댓글들 잘려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나만 됐어요. 안 봤나 보네. 그게 무슨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그랬거든. 그 두 양반이. 그 말은 저는 동감해. 아 그분들이 그런 멘트는 쳐줘야지. 그러니까 난 그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생각이. 누가 좋았어. 알려줬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 목숨보다 개 그쵸, 그게 목숨이 중요한 거야. 우선이라는 게 난 그게 좀 아니 그렇게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하고 그렇게 동물의 목숨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15구 3사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논리로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정말 참 말 못하는 짐승을 더 이뻐하는 훌륭해. 짐승 이뻐하는 거 얼마나 좋아. 좋아. 그건 근데 좋은 일이야. 사람이 사람 목숨이 먼저고. 그걸 뭐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 SBS 그 방송 막 프로 폐지 운동까지도 막 나오더라고. 저도 근데 아침에 애들 일어나면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TV 채널이 만화 채널 아니면 사실 그 교감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동물들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진짜 제가 늦게 일어나기 잘한 것 같아요. 안 봤어? 뭐 그날은 안 봤어요. 애들. 다행이네 그날. 이번 주 일요일이었어요? 저번 일요일? 지난 일요일. 그렇지 일주일 전 그런 거 없지? 그때는 없어. 그때 참 다행입니다. 그 평화로운 동물농장에 짐승이 왜 나타났을까? 외출을 했을까? 동물농장이니까 동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동물농장에 짐승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야? 동물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짐승이 나타났다고. 짐승이나 동물이나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늑대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고 양이 되는 건 아니죠. 왠 줄 아세요? 양가죽으로 다 가릴 수 있는데 긴 늑대 꼬리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죽을 써도 늑대는 늑대인데 저는 제가 뭐 방송을 다 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저도 그 잠깐씩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그런 거죠. 자기 나라 국민 158명이 젊은이들이 골목에 선체로 뚫려서 죽었을 때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고 애도도 없고 사과도 없고 노동자를 제발 좀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7m 고공에 올라가서 농성하는 그 노동자를 곤봉으로 머리통을 깨트려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그걸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밑에서 자기네 경찰 말 안 듣는다고 테러 분자 폭동 진압하듯이 무릎으로 뒷목 조르고 뒷수갑 채워서 질질 개끌대어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지시하는 인간들이 개새끼를 안고 있다고 그게 개를 사랑하는 것이겠냐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짐승을 사랑할 수가 있죠? 정답이십니다. 맞아. 정답이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늑대가 양가죽을 쓰고 다닌다고. 늑대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유는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양을 잡아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다 봤으면 알지만 그 노동자가 정글 또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어떤 데 쓰냐면 와이어 줄 묶고 자르고 촛대포 자르고 그때 용도로 쓰다가 양쪽에서 사드라차가 오니까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BTRC바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 우리는. 오지 말라고 그 X바 그거 하나 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오지 말라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턱! 막 그 영상에 턱턱 소리가 나도록 머리통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청년 최고위원장 새끼 있잖아. 그 국진당. 야설가요? 네.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선수 들어봐. 아니 노동자가 정글들을 가지고 경찰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러면 이보다 또 어떻게
자비로운 진압을 해야 되느냐고. 아, 그럼 왜 거기서 이럴 때 메시야 그게. 그러면 그 방송만 보는, 우리같이 영상을 다 보지 않고 그 방송만 보는 일반 국민들은, 와, 진짜 폭도다, 노동자가. 칼로 정글도로 위협하는. 정글도로, 세상에 그 정글도로 경찰들을 위협했다고? 얼마나 분개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놈이 한마디 진압을 하겠다고 그 다음날부터 개가 돼가지고, 자기네나 국민을 두드려 패 잡을 국리 방법 다 찾는 이런, 나는 그런 경찰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넘겨준다고 진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아니 그날도 그렇게 피가 철철 나는데 그 경찰들은 밑에서 15분 동안인가 뭐 회의를 했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피가 나 얼른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일단 치료가 먼저지. 그런 게 다 내려오는 거잖아. 윤석열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밑에 있는 경찰들까지도 똑같아지는 거지. 아니 근데 보면 검수완박이니 뭐 공수처니 아무 소용이 없잖아. 지금 공수처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그 난리를 치고 생쇼를 다 하고 해서 공수처 만들어놨더니 공수처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소 몇 건 했지? 지금까지 한 세 거기 건? 위원들도 다 그런 놈들이 다 들어갔다며. 그리고 공수처에도 일단은 그 검찰 출신 있던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맞고, 근데 그나마 수사할 규모 자체가 안 된대, 검사 숫자가. 그러니까 공수처를 왜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만들기만. 그러니까 만든다 그랬으니까 만들어 놓은 저는 이럴 건데. 때마다 그 민주당도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공수처바라고 해서 제발 검찰 감시반 좀 해달라 했더니 이게 지금 뭔 꼴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진짜 미국처럼 기소권만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수사권 생각해요. 없이.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라니까. 경찰한테 수사권 맡기면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답이 그 없는 부서가 거야. 나눠받는 거야. 얘네도 다 어차피 다 정권에 다 무릎 꿇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답이 있냐고. 도대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돼? 차려준 밥상도 못 얻어먹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걔는 원래 개 밥그릇에 밥을 쳐야 맞는 거야. 개 밥그릇에 던져줘서 똥개 새끼를 찌그러진 양재기에다가 그냥 먹던 음식 줘야 되는데 고급 음식을 주니 그 못 먹지. 그 저기 사료 파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긴 좀. 너무 화가 납니다. 삼담이. 근데 이럴 때 진짜 저는 항상 그러지만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런 일인데 사실 이거를 먼저 들고 일어서고 이거를 국민들을 봉기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사실 팩트가 이렇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알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봐야 되고 뭐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돌려봐야 되고 이게 80년대 저희 민주화운동 할 때랑 뭐가 다른 건지 사실 저도 80년대 태생이지만 저 민주화 운동 세대는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오성해가지고 뭐 불온서정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불온서정이 돼버리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농담삼아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러다 우리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게 이게 은연중에 그냥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초반에 은혜 대표님께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을 공포정치를 계속 시작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김남국 사태 봐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딱 문제를 딱 삼아주니까 아니 국힘당에서도 아무 말 안 해도 민주당에서 난리 쳐갖고 탈당하게 만들고 이런 제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짜져 있어야지. 내가 괜히 뭐 나섰다가 나도 눈 밖에 나지. 뭐 이러고. 아니 우리가 있잖아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다 탈당해야 되고 자기 내려놔야 되고 다 공격을 내부에서 다 받아. 그러니까 이게 국힘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보수는 어떤 일을 탁 터뜨려. 그걸 막 감싸. 그 지들끼리는 욕 절대 안 해. 그렇지. 민주당은 요만큼 뭐 티끌 하나만 걸러들이면 난리를 치고 뭐 이게 뭐 중준이건 초선이건 이제 막 무슨 당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다 난리를 쳐서 이 사람을 아예 그냥 싸잡아서 죽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누가 자기 편에서 뭐를 하고 나서서 뭐를 하려고 하겠어.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 다 털리고 캐비넷 열리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오히려 말하면 더 미움받는데 가만히 민주당에. 조용히 있으면 어차피 다음 총선 때 나는 또 찍어줘. 오늘 주제가 민주당은 아니라서 내가 민주당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왔으니까 그럼 하고 갑시다. 나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왜 민주당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하는 집회와 별도로 합니까? 왜 별도의 시간에 왜 별도의 장소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합니까? 왜냐면 우리는 극렬 지지자니까. 아니 왜? 아니야. 그걸 흘리고. 아니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이재명 대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 다 물어보고 싶어. 국민들이 모여서 탄핵 집회 하는데 민주당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입니까? 우리한테 오면 뭐 똥물튀기입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왜 별도의 시간과 왜 별도의 장소에서 하냐 그 말인 거예요. 왜?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면 되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오염수, 방류 문제도 꾸짖고 탄핵도 외치고 그럼 지네는 같은 장소에 모여서 탄핵 말에 껄끄러우면 그럼 탄핵은 우리가 외칠게 니네는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서 오염수 방류 반대만 외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왜 장소와 시간과 모든 걸 다 분리해서 하느냐고. 그거 좀 이따 물어봐 주세요. 왜 달라 우리하고? 이따 가서 진짜로 좀 물어봐.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제가 보기에는 봐봐요. 나도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야? 무기가. 걔네 가지고 있는 무기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이야. 걔네들은 그게 무기야. 걔네들은 그거 쓸만하니까 쓰는 거야. 지네들 권리니까. 그런데 봐봐요. 우리 시민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야? 없어. 연대. 우리 시민은 뭐가 있어? 우리는 SNS에서 그 글 쓰는 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가진 무기가 뭐야? 법이잖아. 걔네들 법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엄청난 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불체포 특권은 둘째 치고라도 어떤 아니 걔네 말이야, 탄핵도 발의할 수 있지. 그럼요. 아 그러면 검사 새끼들 그 지랄 떠는 거 왜 탄핵 발의를 왜 안 해? 지네 손에 무기를 쥐어줬잖아. 근데 왜 안 써? 개새끼들이 진짜. 가서 이따 어?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 제가 영상 잘라가지고 그대로 댓글로 나 씨발 나는 진짜 너무 아니, 화가 나는 거야. 아까- 무기를 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이재희 씨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내부 총질하는 애들 봐봐. 윤석열의 이 잘못된 지금 정권에서 비난하는 거 한 번도 봤어? 없어. 조홍천이가 윤석열이 비판하는 거 봤어? 박용진이가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다는 거지. 이원욱이가 윤석열 정부나 국진당 비판하는 거 봤어? 없잖아. 침묵. 걔네는 그거 침묵은 금이요. 그 침묵은 그러면 침묵을 하려면 안 해야지. 아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고 있으라 그래. 왜 총질을 해? 왜 개새끼들이. 지직구석에서만 아니, 침묵은 윤 정권이나 국집에 대해서 침묵이고 내가 속한 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뒤에서 거지. 총질하고 지랄해 병신 새끼들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 저는 민주당이 이것도 생각났어. 그 예전에 그 대선 때 수박 뭐냐 윤석열 지지를 발언하고 했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 다 그냥 징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며 지금. 응? 그거는 그거 해당행위잖아. 그런 애들 왜? 완전 해당행위지. 근데 왜 놔둬? 내 말이. 아니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총선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서 승리하려고 그런가 보지. 아니 그러면서 맨날 자기네 뭐 나는 진짜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당원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원이 막 늘어나야 된다. 막 민주당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몇 석을 해야 된다. 아 진짜 답답해. 아 지금까지 매석이 없어서 안 했어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씨발 170석은 200석, 300석, 400석 만들어주면 뭐 할 거야. 400석은 없고. 없지만. 오늘 방송은 큐시트도 필요 없고 기획도 필요 없군요. 네. 막 짜증이 나, 짜증이 나, 진짜. 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이름만 나오면 붕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 안 할걸요, 어? 걔는. 안 하지. 아니, 이게 다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쟤네들이 다 계속 자살골 내주니까 당연히 내 총선에 이길 거고 지네가 뭐 그때 가서도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완전히 착각이야. 웃기는 소리야. 아니 200석을 만들어주면 뭐 하냐고. 만들어주면 뭐 할 거예요? 200석 만들어주면요 230석이 안 돼서 일 못 하겠지. 진짜. 아유 속 진짜. 터져. 아니 지네한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쫄리는 거야. 지금 검찰에게 쫄려, 지들이 다. 그러니까 말 못해. 아 그럴 건 뭐하러 정치하냐고. 왜 그 자리에 있어?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합시다. 그 얘기 너무 열받으니까 오늘 너무 고성 방송이 되고 있어. 아 근데 사실 가장 듣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가장 듣고 싶어 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치타평론가도 아니고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금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좀 듣고 그만하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해야 될 일 대신 해주는 것도 저희 방송의 그러니까 묘미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서 그래. 선택권이. 민주당 걔는- 말고 아까 그거 군사도 마찬가지잖아. 민주당에서 선택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욕한다고 다음에 그 후보를 안 찍을 거냐고. 이게 지금 아우, 구성이 거야, 문제인 늘. 거예요. 지금. 늘 그래, 늘. 진짜 옥죄는 건 민주당이야. 야, 니네 선택권 없잖아, 국민들. 야, 우리 말고 누구 걔네가 있어? 너무 우리를 잘 아니까 그렇게 또 행동하는 선거무죄 거지. 폐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절로 아는 거야. 걔 될 줄 알지, 걔네도. 니들이 그래봤자 뭐 국정전 찍을 거야? 내가 국정 못하면 그래. 확 찍어줘야 되나 봐, 나안 진짜. 찍어? 여기서 농담이라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고 막가가지고 해당례제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막 탈당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야. 아유, 진짜 답답하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북한이 로켓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런데 서울서 난리가 실패 안 해, 났어요. 성공했어요. 성공이라고? 그게? 성공이지. 그러니까 서울 막 대피하라고 세력이 복잡을 했잖아. 그 관점에서? 내가 얘기할 때는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우리의 위대하신 멧돼지 각하께서는 북한이 쏘기만 하면 당장 응징한다고 화불나게 떠들었죠. 네. 근데 결국 서울 시민을 상대로 응징을 해버렸습니다. 네. 멋있게 응징을 했더군요.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응징한다는 것일까요? 북한이 위성을 쐈어요? 국민들 응징해. 그럼 뭘 어떻게 응징해? 우리 누리호를 타고 쫓아가서 잡아 당기는 아니, 국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거지. 다 대피해라, 빨리. 야, 근데 우리도 바로 그 일주일 전인가 누리호 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이 북한의 쏜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 다른 거요? 이름이. 이름이. 우리는 누리호고 그래서. 쟤네는 화성이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도발하는 거야 우리를. 그럼 이게 뭐 누리로 지내도 누리2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뭐 풍누리 그러든가 누리묵 그러든가 그러면 새누리 어때요? 새누리 개누리가 낫겠다. 근데 이 서울에 발령된 경보가 경계 경보란 말이에요. 경계 경보. 경계 경보가 언제 발령된 줄 알아요? 경계 경보는 북한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는 순간 발령되는 거예요. 탱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발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하면 공습 경보로 발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켓이 위성을 싣고 저 우주로 날아가는데 경계 경보를 내렸단 말이에요. 날아가면서 우리나라 해상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왔나? 가까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는 그러니까 RCBM 같은 것은 이제 일본 쪽으로 날아가는데 얘는 남한 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이게가 그 ICBM은 곡선으로 가는 거지만 얘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5 발령 낸 것도 문제인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민방위 훈련을 안 해서 저는 그랬다.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잘못이 오발령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대? 하여튼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
지나침이 부족한 것만 응, 못하다. 맞아요. 그 말도 했죠. 그렇죠. 응. 그런 새끼들이 이태원에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했습니까? 아까 좀 웃긴 거야. 자기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민방훈련을 안 해서 그런다. 앞으로는 뭐 이제 하겠다 하면서. 아니 도대체 문재인 없었으면 하기선 문재인 없었으면 대통령도 안 됐지. 그렇죠. 아이씨. 참. 아니 근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자기네가 문자를 잘못 보낸 게 잘못된 거지. 국민들이 어디로 대표할지 모르는 게 그때 그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던 공무원이라 그래. 그게 잘못됐네. 이번에 그 일본 그 지쳤단 갔다 온 과학자들 얘기하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던 과학자들이래잖아. 그럼 국진당 이 새끼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던 국회의원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 다.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잘못했네. 잘못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 근데 저는 이 북한 얘기가 나와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북한과 일본이 급속도로 물밑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성 발사 정보도 뭐 공유한다고 회사 하고. 기관에 줬지만 우리한테 안 주고 일본에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일본에 준 적이 없었는데, 근데 심지어 지금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조율되고 있다.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양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300억 달러 보상 문제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농사가 계속 지금 흉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돈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일본과 북한이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양쪽에 다 얻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우리나라 윤석열이야 얻는 거고 뭐시고 간에 퍼주는 건 정상회담을 하지만, 기시다와 김정은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상회담을 애써서 성사시키려고 하느냐. 서로 얻을 그 게 이유가 있으니까. 무엇이냐,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본이 바라는 것은 그거랍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운전대를 기시다가 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기시다를 통해서 바이든과 만난다. 북한이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제 그 역할을 일본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본이 패싱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이를 갈고 기회를 노렸는데, 이 머저리 같은 놈이 딱 올라오니까 이제 뭐 그냥 식은 죽 그죠. 먹듯이 쉽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전대를 잡아주면서 정말로 얻고 싶은 건 뭐냐? 북한에 매장된 광물 그쵸. 개발권을 차지했다는 것인데, 그 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토류다. 히토류는 반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광물이잖아요. 근데 그 히토류 지금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이제 자제가 힘드니까 북한을 올려놓고 광물 채굴권을 갖겠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는데, 그 자리를 일본 놈이 지금 꿰차고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은 한번 뺏겨버리면 되돌리기.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자, 윤석열은 뭐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밑에 기어 들어가서 꼬북 노릇을 하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 뺨따구를 때려줄 거야. 그랬는데 멍청한 거 다. 그런데 지는 치만 버렸어. 치만 낙통강 지는 오리알되고 버렸어. 어? 아이고. 도대체 이렇게 멍청한 놈이 어딨냐? 아, 근데 진짜 북한에 그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대요. 석유도, 그럼요. 그쵸. 석유도 엄청나게 많대. 저는 이러다가 혹시 북한이 땅도 팔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 중국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남과 북이 손잡고 그걸 같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뭐 그런 거 하나 또 관심 있는 놈이 없잖아. 지금. 사실은 이래도 되는데 우리나라랑 북한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한에는 지하 자원이 없고 왜 북한에만 있냐고. 근데 딱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땅굴을 우리가 저 북한 쪽으로 막 파는 거야. 거기서 다 캐오면 되잖아. 이미 아유.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니 뭐하러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있는 아니, 걸 활용하고. 뭐하러 그렇게 우리네 남는 쌀 주고 우리가 그거 대신 그걸로 받으면 되지. 그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장 쉬운 걸 놔두고 신동진 제일 못해도 안 돼요. 근데 신동진 쌀이 없어서. 신동진을 제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윤석열 근데 이번엔 이 얘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지난 정부 때 그 남한에서 그 무슨 약입니까? 그 인플루엔자에 필요한 약을 보내기로 북한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거를 싣고 화물차가 출발을 하는데 유엔사에서 그걸 막았대요. 왜 막냐 그러니까 약은 가져가도 되는데 자동차가 가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어떻게 알아? 야, 그럼 뭐 인력 끌어가야 돼. 그래서 뭘로 가야 돼? 아니 이 차는 갔다 오는 거 아니냐. 차가 가는 게 아니라 차를 그래가지고 주는 게 아닌데.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내 그런데 유엔사에서는 안돼 근데 미국 정도 유엔사잖아. 근데 그거를 윤건영이가 그런 게 나와서 지금 나와서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잘못 넘겼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지게를 지고 갔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지게를 지고라도 갔어야 하는. 근데 미국서 그렇게 사사건건 전부 다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미국 거지. 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하여튼간에. 근데 그런 놈들한테 가서 빡빡 기고 진짜 지금 버려지고 뭔 짓이요. 이용당하고 진짜 멍청이도 그렇게 멍청해.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 최고의 전범 국가는 미국이요. 진짜 미국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아, 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아, 나 진짜. 조금만 오기 잘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북한이 바라는 건 뭐냐? 뭐 돈이죠. 그쵸. 돈. 그래. 근데 최소한 과거 박정희하고 일본이 합의해서 우리가 받아온 보상금 그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서 받아도 뭐 지금 현재 보면 300억 불 이상 되는데 뭐 플러스 알파 뭐 그런 아마 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은 인간 자체가 싫은 놈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모든 것을 그 다 이제 단절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재밌더만 그 김여정이가 그랬잖아요. 담화 발표하면서 인간 자체가 싫은 놈이라고. 근데 그거를 김여정이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래. 그 담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그 일꾼들이 초상 일꾼들이 다 뭐 회의를 한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 문구를 채택을 한대. 채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하는데 그 문구가 인간 자체가 싫다. 그 문구를 그것도 지금 순화시켜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도. 국가에서 갓나 새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총살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가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전부 좀 배탈나게 생겼는데 응? 그 일본이 운전대 잡고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일본 놈들이 북한의 광물을 채굴해 가는 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정말 미칠 것 같아. 북한이 남한을 패싱하고 미국과 왔다 갔다 하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거
전부 화병 걸려 죽을 일 아니야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야, 진짜 그 몇 년 전에 우리 트럼프랑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거기 그쵸. 판문점에서 만나서 나 통일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내년 미국 총선에 트럼프가 또 출마하잖아. 네. 그럼 총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북한하고의 지난번에 하다가 말은 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남한은 대한민국은 끼어들 틈이 없고 일본이 그 역할을 다 그 자리를 가져가겠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딱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림을 차곡차곡 지금 걔네가 얼마나 그려가고 야비한 놈들인데 있다는 괜히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 더군다나 기시다는 가는 외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일본에서 가장 외교가 뛰어난다고 하는 놈이 수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 그런데 이 새끼들은 불쌍한 노동자들 머리통이나 깨서 뒷수갑 채워서 갔다가 윤석열 가두는 머리통이나 깨부시지 진짜. 그런 지랄이나 생각하고 자빠졌으니 아, 근데 그걸 실제 그 몽둥이 들고 한 그 경찰 새끼들은 도대체 뭐냐고. 그런데 아니, 지 부모한테도 그럴 거야? 진짜. 아니, 아무리 윗선이 시킨다고 해도. 그대는 어떻게 지 부모한테도 그렇게 몽둥이질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화물노련 간부 9명 잡았다고 특진시켜줬잖아 경찰. 그래. 와, 진짜 그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요? 정말? 아니 걔네들 지금 뭐 노조 간부들 이렇게 구속시키면 무조건 다 특징이 된대요. 근데 그게 지금 몇 개 안 남았대. 티보가 진짜 정말. 티오가 몇 개 안 남았대. 그래서 지금 열들어 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착순으로 잡아 쳐내야 되는 거야. 열몇 개인가 있는데 몇 개 안 그러니까 남았다고. 이게가 하더라고. 지금 그 경찰들을 사냥개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주 가장 열심히 물어뜯을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채찍질하고 있는 지금 거라고. 정부에서는 노조도 지금 다 없애려고 지금 그걸 작업하고 있어요. 야비한 놈들이. 아, 정말 난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인간이면. 아니 이 나라가 이해가 되는 나라가야 그것까지 이해를 그래, 하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형님. 이해를 노력을 하세요. 아, 그것처럼. 저는 지금 뭐 요즘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사실 뭐 윤석열 욕할 필요도 없어. 우리 국민들이 멍청해. 어떻게 그런 놈을 뽑아줘. 진짜. 그래 이렇게 당하고 살지. 내가 예전에 트럼프를 대통령을 뽑은 미국 국민을 내가 진짜 멍청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트럼프가 더 나아. 그럼. 바이든 이런 애들보다 트럼프가 훨씬 나아. 야 트럼프는 오직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거 다 그러니까 하잖아. 트럼프가 훨씬 나아. 오직 미국을 위해서. 근데 윤석열은 트럼프 따라서 하나? 오직 미국을 위해서 다 갖다 우리 걸 받잖아. 아, 내가 보수를 이렇게 지지하게 될 줄은 몰랐네. 트럼프 보수잖아. 그래도. 발음 잘해라. 예. 자,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하고 하나 한 시간이 됐어요.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잠깐 넣었는데 우리 동네에 일을 나갈 수 있는데요. 그 2차 전지 특성화 단지 지정 받겠다고 지금 전북도가 총동원해갖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글쎄 뭐 환영할 이유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가 뭔 줄 알죠? 배터리, 저 보조 배터리, 그 자동차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이거 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이 되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2차 전지예요. 맞습니다.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쓰는 충전식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 2차 전지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에는 이제 LG전자가 지금 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와 봐야 오는 거지 뭐 30년 동안 왔다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건 모르는데 LG 배터리 공장이 온다면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해야 할 수많은 이제 하청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1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회사들이 전해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질 하는 게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만드는 건데 그 배터리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그 전해질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유해 화학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난 것처럼 그쵸. 근데 그걸 제가 1년 전에 그 회사가 기공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고 나면 어떻게 해? 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대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예언을 하신 거네요.
아니 그게 사고 사고 날 날 수밖에 없는 없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구조적 이게. 문제다.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험성에 대한 안전책은 하나도 내놓질 않고 있어요. 내놓질 않고. 그게 문제인 거지. 일단 갖다 땅 만들어서 갖다 채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 하도 뭔 얘기만 하면 저 새끼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한답니다. 뭐 경제가 망해도 좋냐 어쩌냐 하니까 이제 그걸로 지쳐서 이제 뭐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는데 다만 정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새만금은 이제 폭탄을 안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걸 다 유치해 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이걸로 어떠한 나중에 사고가 생길 거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유치하는 거 내 그 한 줄 넣고 싶고 내 업적을 알리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어쨌건 이 화학물질 이번에 시운전하다가 유출된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그런 안전대책을 스스로 수립 잘 하고 또 시나 기관에서도 이걸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태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먼저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아니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 안 만들어지면 이 가동을 못하게끔 해놨어야 되는데 하다 방치하고 있다가 무슨 변명이야. 자꾸 터질 뭐 때 되면 그러니까 터지지. 뭐 파이프를 뭐 우리나라의 국산을 썼다는 둥 뭐. 시스템은 그거 그냥 자 이런 회사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 그러면 일단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그런 다 없애버리고 일자리 몇 개? 고용 창출 그런 기업이 몇 개? 요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용 그러다가 위기 이제 지역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가 이제 뻥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몇 놈 잡아서 세고로서 가두면 돼. 그렇지. 네. 그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해오는 정책이기 사실 뭐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는 달라요. 네. 똑같지. 그렇지. 똑같아. 다 그러니까 방류된 다음에 대책 세우겠지. 얘가 그러니까. 뭐 최대 100여 개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사고가 났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집중하고 계속 지금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특히 정치권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물론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뭐 시간은 다 1시간 지나갔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저희 이재희 씨, 김상정 씨, 저요? 먹기로 할 건 없어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벌써 조금 지역 내에서도 뭐가 좀 사람들의 폐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청소년이란 큰 이벤트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사람을 편가르는 정치를 하지 말고 좀 내가 왜 민주당을 지지했는지, 내가 왜 이 정당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정치인이 좀 나와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적인 시민들의 역할을 조금 더 맡아서 해주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네. 네. 파람은 파람. 네. 제이 씨, 저는 군산시에서 정치라는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 현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촛불 집회에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뭐 시기를 따지고 아직 뭐 지역 정치를 하려는 사람을 뭐 아주 지전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부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내년에 있을 총선 때문에 그런 캠프에서 그 일을 하니라고 이런 거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그냥 참여하지 않는 게 집회야 당선만 되면 되지. 그래 좀 생각을 좀 깨어있는 생각을 좀 하고
내가 지금 어떤 거 하는 게 우선인지를 남의 총선에 가서 아이, 그 도와주는 집회가 시간에 걸리다 하면 몇 개 더 모집하는 게 낫지, 뭘. 종이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것도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함께 해주면 그게 더 많은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호 감독. 저는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재 씨가 촛불 집회 뭐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촛불 집회 하면서 우리 탄핵 외치고 타도 외치잖아요?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그런 집회들을 하면서 상당한 많은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탄핵을 위해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런 압박조차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이 탐은 탄핵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잘못된 내치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말이죠. 물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어도 잘못된 외치는 외교 정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일, 대미, 대중, 대러 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남북 사이에 끼어든 일본 문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정신병자들에 둘러싸여서 똥을 싸 뭉개고 오직 술 처마실 궁리만 하고 노동자 때려잡을 궁리만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해야 할 언론이라는 것들은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실감나더라고요. 이따위 개소리나 짓거리는 야. 끄적거리고 자빠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삽니다. 정답입니다. 정신줄 바짝 붙잡고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